그리고 계약적 값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면책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적 값 의무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먼저 우리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매도인의 이행기 전 계약 부적합 치유권 조항이 지금 나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어떤 책임 귀책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의 계약적 값 의무가 면책되겠습니다. 그게 미리 원래 하자 있는 물품이라는 걸 매수인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달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보면은 37조 그 이행기 전 계약 부적합 치유권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약속된 기일까지 그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가름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대체품 제대로 된 물품 품질이 원래 합의된 대로 제대로 된 물품을 인도하거나 품질 불량인 경우에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뭐 그 외 여러 유형의 물품의 부적합이 있을 수 있는데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물품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요. 이건 협약이 정한 권리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더라도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뭐 수량이 그 뭡니까 품질이 불량한 물품이 미리 인도되어서 그로 인해서 뭐 창고에 보관을 하였는데 그 물품으로 인해서 뭐 창고가 손상되었다거나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같은 거 이런 것은 매수인의 손해고요. 매도인이 나중에 정상적인 물품, 하자없는 물품,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조는 그 매수인의 물품 검사 의무, 계약 부적합 통지 의무 관련한 조항들입니다. 자, 이 보면은 아까 나왔죠? 계약적합 의무 면책 이와 관련된 조항이 40조입니다. 물품 값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제38조와 제39조를 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이제 40조는 이 매도인 관련한 조항이죠. 매수인이 그 계약적합 의무 면책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매수인이 35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35조에 보면은 제가 캡처를 안 했나요? 35조 3항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다.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매수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물품이 부족함을 알았다면은 뭐 어떻게 스스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한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한 매도인이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이 40조는 이제 보면은 이 38조, 39조, 이게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 부적합한 물품이 인도되면은 계약 부적합한 물품이 인도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해야 받게 한다. 그러니까 물품을 수령하면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이걸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 물품 검사 의무, 뭐 통지 의무가 이제 38조, 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품 검사 의무, 물품 통지 의무를 해태하게 되면은 법이 인정하는 구제 수단을 원용할 수 없어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법 관계는 상사법, 특히 상사법은 당사자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도착했는데 만연이 있다가 뭐 나중에 하자가 있었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검사하고 하자가 있으면 그걸 하자를 상세히 적시해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어떤 그러니까 법인자를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40조는 물품 부적합을 매도인이 미리 알고 있었고 또는 모를 수 없었던 이런 조항에서 과연 이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매도인이 그러한 사정을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까 말씀드린 물품 검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물품 검사를 해서 통지를 하고 뭐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원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 이러한 매도인을 법이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그 하자도 알았고 그 하자를 매도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아주 신의성실 신뢰관계 관점에서 배 아주 나빠. 그런 자를 그런 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즉시 이걸 검사하고 법이 요구하는 기간에 하자를 잘 적시해서 통지하고 이래야 된다. 그거는 이제 당사자의 권형상 맞지 않습니다. 형평에 맞잖아요. 그래서 이 40조가 이제 그러한 조항입니다. 자, 관련해서 1997년도 러시아 사례입니다. 이 일이 하나 더 있네요. 보십시다. 러시아 무역회사는 독일 회사로부터 82% 지방을 함유한 식탁용 버터 300톤을 CIP 상트페테르부르크 조건으로 구매했다. 이게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의 하나예요. 보통 이제 CIF 조건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건인데요. 코스트 인슈어런스, 프레이트, 운임, 포함 뭐 이런 조건인데 그와 유사한 변형된 조건입니다.
CIP 상트페테르부르크 조건으로 구매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적시에 인도하지 못하였고 소금과 지방이 무제한으로 함유되어 있고 지금 합의된 인도 시기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있었네요. 그걸 넘겼고 뭐 계약 부적합 하자 있는 지금 버터가 인도된 것 같습니다. 납성분이 들어있어 낮은 품질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수인은 이건 거의 버터라고 볼 수 없고 실제 마가린이 인도되었다 주장하였고 계약 가격과 마가린 가격의 차익을 포함하여 부적합한 물품의 품질은 독일에 있는 독립된 연구소에 확인되었고 독일 상인이 매도인이죠. 증명서에 증명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독일 회사가 매도인이죠. 독일 회사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은 계속해서 지금 하자 있는 물품인 하자 있는 버터니까 이 뭡니까 그 차액을 포함해서 뭐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국 연구소 뭐 확인서도 받고 그랬겠죠. 가지고 버터 받다, 응? 하자 없는 물품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 독일 매도인은 이 하자 없는데 왜 물품을 수령하지 않느냐? 물품이 인도되면은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물품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양 당사자 간의 그러한 권리 의무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 없는 물품인데 왜 수령하지 않느냐? 그 의무 위반이니까 나는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손해배상을 구하겠다. 이제 소송법상 반소라는 개념 여러분 민사소송법 시간에 공부하실 텐데요.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그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반대 청구를 하는 것이죠. 반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그걸 반소라고 합니다. 물품의 계약적 합성 문제를 살피건대 제1계약 부속서에 하면 물품은 러시아어로 버터로 되어 있고 영어로 식당용 버터로 되어 있다. 영어와 러시아어로 물품의 품질을 표시한 제2계약 부속서에는 물품이 식탁용 버터 82% 지방 함량 신설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매도인의 송장에는 물품이 동물 지방 버터로 표시되어 있다. 매도인은 독일 상인이죠. 이 송장에는 이제 물품 수량, 그 품질, 물품의 내용, 단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매도인은 벨기에 버터를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두 트레일러분은 완전히 동가 영국 버터를 인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매도인의 서신에 있는 버터의 지정은 퓨라 식료라는 영국 회사 제품인 80% 지방 함량과 0.5, 0.7% 소금 함량의 퓨라 저가 버터를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독일 상인이 이제 이렇게 영국 버터로 이걸 인도하겠다고 제안한 것 같아요. 매수인은 퓨라 저가 버터로 지정된 통지를 바꿔서도 인도하겠다고 제안된 대체품의 지정과 제2계약 부속서의 지정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이게 뭔 말인지 매수인은 러시아 상인이죠. 몰랐던 것 같습니다. 1995년 2월 10일자 그의 매도인에 대한 서신에서 물품에 동의하였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품에 동의한 모양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협약 제35조와 독일 민법 제490조에 의하여 제2계약 부속서에 표시된 물품과 퓨라 저거 버터를 표준 품질의 가정용 마가린 평가한 독립된 연구소의 전문가 의견을 참작하여 계약 가격과 마가린 가격과의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매수인 청구를 기각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수인이 요 차이를 잘 알아가지고 그때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데요. 결국 매도인이 이렇게 하자 하니까 결국 동의하고 뭐 대금 감액도 요구하지 아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적용될 법이 지금 협약이고요. 양 당사국이 다 CISG 협약 가입 당사국이죠. 그리고 지금 독일 민법 제459조도 그러니까 CISG법이 모든 이 계약 관계를 다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CISG법 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요 이제 중거법을 찾아야 되는데 독일 민법 제459조에 따라서 그 협약 제35조와 같이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결국 그 이 양 당사자가 그 최종적인 그러니까 그 독일의 연구소가 평가한 그 전문가 의견이 담긴 그러한 품질의 수량에 관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법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예. 한번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교재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음으로 아까 그 계약 적합 의무 면책 있고요. 이 계약 하자 관련해서 이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우리 비엔나 협약은 증명 책임에 관해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증명 책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매수인이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지란 때에는 매도인은 물품이 멸실 위험 이전 당시에 계약에 적합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그 물품의 하자 판단 시기는 멸실 위험의 이전이 이제 기준이 돼요. 멸실 위험.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멸실 위험을 누구의 위험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계약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인코텀스도 그렇습니다. 이 CIS법에도 이 멸실 위험에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요. 멸실 위험이 이전된다. 자,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해요.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뭐예요? 양 당사자가 다 책임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물품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버렸다. 그게 이제 멸실 위험인데요. 만약에 책임 있는 자가 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어떤 책임에 있는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게 물품이 없어지거나 뭐 파손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아무런
어, 그 양당사자에게 돌릴 수 있는 어떤 책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품이 멸실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엔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멸실 위험 이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조항에서 그 멸실 위험 이전 시기라는 것이 우리 증명책에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증명책에 관련해서 이 멸실 위험 이전 그 시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 시점 멸실 위험이 이전되기에는 그 시점까지는 물품이 계약에 적합했다,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매도인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멸실 위험 이전 까지입니다. 만약 그 이후에 하자가 있게 되면은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래서 매도인은 이제 멸실위험 이전 당시까지만 계약에 적합하였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적인 관련해서 먼저 매수인이 물품이 받아봤더니 이게 컴퓨터가 다 찌그러지고 그랬다. 뭐 풍랑을 만나서 그랬는지, 뭐 그래서 하자가 있다. 물품을 검사하고 하자가 있다고 통지를 했어요. 매도인은 멸실 위험 이전 시기가 이제 그 선적 시점이다. 뭐 여러 정형거래 조건, 어떤 정형거래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멸실 위험 이전 시점이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에서 이제 선박에 선적돼 그 시점에 멸실 위험이 이전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매도인은 그 선적 시점까지는 물품이 하자가 없었다. 보면 이 선화증권 물론 선화증권만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경우는 좀 희귀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증거를 통해서 그 선적 시점까지는 물품이 괜찮았다. 그게 증명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그 선적 시점 이후, 그러니까 멸실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뭐 풍랑을 만나서 컴퓨터가 뭐 잘못되었다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 는 그러니까 매도인은 계약 부적합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게 지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계약 부적합으로 인한 구제를 구할 수 없겠죠. 자, 관련 선례를 볼까요? 이탈리아 선례입니다. 2000년도 선례인데 이 선례는 이제 입증 책임 문제인데요. 지금 협약에서는 입증 책임에 관해서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명시적인 어떤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박자는 중거법인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될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입증 책임은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협약의 기초가 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협약 체계 내에서 입증 책임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입증 책임은 여러분 아마 민사법 대학원 과정에서나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요. 그 실체법 조항은 논리 구조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에 이렇게 배분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될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은 협약 조항 내에도 이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실체적 권리 관계에 관련한 논리 구조를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 자체 내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자세한 입증 책임의 분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 청구를 하는 자가 이제 증명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서 원고가 그의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세우는 것이 협약의 기초가 되는 일반 원칙이다. 이탈리아고는 그렇게 봤어요. 자, 이러한 원칙은 명시적으로 채무를 이해하지 않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자, 당사자가 자신이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을 당연히 입증해야 되겠죠. 입증에 관련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타방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약 제79조 제1항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 79조 1항에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품이 계약에 부정하 봤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지금 매수인이 원고로서 청구를 하는 자죠. 그러니까 계약에 부정하 받아. 그래서 그로써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매수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제 매매 계약상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고 그 부적합을 통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조가 이제 매수인의 물품 검사 의무입니다.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 원어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즉시에 준하는 매우 빠른 기한을 이 법이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해야 한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물품이 운송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뭐 선적항에 와가지고 물품을 검사할 수도 없고요. 또 운송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어떤 목적지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항, 3항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물품 운송 계약 체결 그러니까 합의한 도착 항에서 물품이 도착했을 때까지 그 연기될 수 있고요. 또 사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운송 중에 물품이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 검사 의무가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의 검사 의무
그리고 물품의 하자로 인한 분쟁, 이게 아주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어, 제39조는 물품 검사 의무와 물품 부적합 통지 의무입니다. 이제 통지 의무 관련해서 이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39조 1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통지 의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 해야만이 그 부적합하다 그리고 법이 인정한 어떤 구제를 주장한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 자, 2항은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그래서 물품의 계약 부적합 통지는 그것이 아무리 늦어도 2년 내에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상거래의 원활성, 유통성 뭐 이와 관련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 제한이 계약상 보증 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계약상 보증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 기간이 우선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40조 아까 나온 조항이죠. 네. 지금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전반부 수업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후반부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전반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